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분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 어이구. 이런 게 이제 자유낙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볼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이 있는 경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게 돼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이제 뭐 계산 이런 게 안 나오고요. 보통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계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질량이 M인 물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걸 떨궜어요. 그러면 떨구면은 얘네가 점점 아래로 빠르게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떨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제 0초, 두 번째가 1초, 세 번째가 2초인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사진을 찰칵 이렇게 찍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다 갖다 붙이면은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런 거를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일단은 중력부터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력은 얼마죠? 중력은 mg, 중력은 mg, 중력은 mg.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뭐 지표면이라고 한다면은요, 뭐 가까워지니까 중력이 더 커지네, 뭐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mg라고 쓰는 것은 이 h 값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사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떨어지는 동안에 일정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도를 0m/s로 잡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얼마나 더 빠르게 떨어지는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요걸로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표현인데요.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중력 mg. 그래서 F 자리에다가 mg 이렇게 이제 하나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물체의 질량은 선생님이 m이라고 이제 뒀으니까 m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가속도 a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m하고 m은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나옵니까? 가속도는 g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g 값을 9.8m/s 제곱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 표현이 뭡니까? 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0m/s였는데 1초가 지났어요. 그럼 속도가 얼마 증가해요? 9.8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에서 플러스 9.8 하니까 9.8m/s.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도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은요, 1초에서 2초로 넘어갈 때요, 역시나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니까 또 9.8만큼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2초일 때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9.8에다가 9.8을 더하니까 19.6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네요.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9.8씩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많은 이제 문제에 이런 그림이 좀 있을 겁니다. 볼링공하고 이제 깃털 같은 거 떨구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하나 남겨놨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깃털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는요, 뭐 볼링공 같은 물체하고요, 깃털을 떨궜을 때요,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이제 그렇게 돼요. 공기를 싹 다 빼고 실험을 하면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깃털이 떨궈지는 것도 이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물론 요 m보다는 질량이 가벼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깃털의 질량을 여기 양쪽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질량은 넣어봤자 약분이 돼요, 지들끼리. 그러면은 가속도는 g 9.8m/s 제곱, 가속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질량이 얼마든 간에 1kg이든 2kg이든 100kg이든 질량이 얼마든 간에 가속도가 동일하게 나와요. 가속도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초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과 깃털을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낙하시키면은요, 같은 빠르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지면에 동시에 도달을 해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요, 동시에 도달하지만 중력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얘는 갖다가 이제 m'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을 갖다가 그러면은 m'g, 중력은 m'g, 중력은 m'g. 구분을 좀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건 1kg이면은 1 곱하기 g고, 얘는 뭐 0.1g이라면은, 아니 0.1g 너무 그렇다요. 요거 2kg이면은 2 곱하기 g, 1kg이면은 1 곱하기 g.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이에요. 따라서 질량이 큰 게 중력도 큽니다. 질량이 작은 게 중력도 작아요. 그렇지만 요식에 대입했을 때 가속도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당 속도의 변화량은 똑같고 질량이 다르더라도, 중력이 다르더라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력 얘기에 대한 질문하고 가속도에 대한 질문, 요거를 좀 다르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과 상관없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 숫자들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요게 그냥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좀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뭐 떨어진 길이, 떨어진 이제 이동거리, 이런 거를 좀 구하기 위함인데요. 먼저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놈이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9.8씩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 나눠 보게 되면은 여기가 1초, 여기가 1초, 그 다음에 여기가 2초라고 한다면은 1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예, 9.8m/s가 되는 거고요. 2초일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19.6m/s.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볼링공이나 깃털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요 그래프 형태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당 이렇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뭘 알고 있습니까? 요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동거리죠. 그쵸? 이동거리. 정확하게는 이제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는 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차피 요놈이 이제 일직선상에서 움직이면은 변이와 이동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이동거리라고 두겠습니다. 고1 때는 이제 보통 그냥 이동거리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넓이를 통해서 1초일 때 얼마, 2초일 때 얼마 떨어졌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1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요 조그만 삼각형, 예, 요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4.9m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 놈이 1초 동안에 떨어진 길이는 얼마예요? 4.9m. 4.9m.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약 5m가 되는 거죠. 약 5m. 그 다음에 이제 2초까지 이제 떨어진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니까 요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요 큰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면 얼마입니까? 19.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되죠? 따라서 여기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는 19.6m가 됩니다. 따라서 요 물체는요, 2초가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쭉 떨어져 가지고 19.6m 떨어진 지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볼링공이나 깃털이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볼링공이나 깃털이나 똑같습니다. 약 20m 되는 거죠. 2초 되면은요. 그렇죠?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참고로다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도 한번 그려 보면은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이동거리예요. 그러면은 요건 좀 어렵지만 2차 함수꼴로 나옵니다. 그래프가요, 2차 함수꼴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1초, 그리고 여기를 뭐 2초라고 두겠습니다. 1, 2. 그랬을 때 이제 1초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4.9m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초까지 떨어진 거리는요, 19.6m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이제 숫자 알려면은 요거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돼요. 예, 당장 이 그래프 보고 이 함수값을 맞추기는 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 순간 1초일 때의 속도, 뭐 요거 기울기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 구합니다. 요거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초일 때 속도는 요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1초일 땐 9.8m/s. 2초일 때 요 기울기인데 2초일 때는 19.6m/s.
요거에서 요거를 물어보는 것은 이제 고2 물리학 때 좀 많이 나오고,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요 수치 그냥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공기저항이 있는, 조금 더 현실하고 가깝죠? 공기저항이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볼링공이 있다고 칩시다. 볼링공. 그 다음에 여기에 깃털이 있다라고 칩시다. 떨궜어요. 예, 근데 동시에 안 떨어지죠. 현실적으로. 그쵸? 볼링공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요. 깃털은요, 조금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놈은 이제 한참 뒤에 천천히 떨어지고, 얘는 쿵 하고 빨리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얘네보단 무조건 늦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공기저항, 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쪽 방향으로 공기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량이 다르고 얘네들이 또 이제 다르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질량이 달라서 다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량이 달라서 그 공기저항을 뭐 얘가 덜 받고 얘가 더 많이 받고가 아니라 얘네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생겨 먹은 게 얘는 좀 동그랗고 얘는 좀 깃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기저항을 깃털이 많이 받아요. 그건 생김새 때문이에요. 질량이 크다고 뭐 작다고 공기저항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렇게 연결 지으시면 안 되고요. 생김새에 따라서 깃털이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넣어가지고 뭐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딱 대답하시면 돼요. 아, 이 상황은 지금 공기저항이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요 놈이 늦게 떨어진다는 것은 요 놈이 질량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요 놈이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는,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구나. 그렇게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딱 보시면 바로 분간이 되실 거예요. 이제 막 똑같이 떨어지면은 공기저항이 없다. 약간 좀 차이가 나게 떨어지면 공기저항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상황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